문재인 자네는 왜 북한 김정은이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가? 문재인 자네는 자네 이름 뒤에 대통령이란 칭호를 붙이기를 바라겠지만 나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네. 문재인 씨라고 하기도 민망하기만 하다네. 첫째는 자네가 법치를 무너뜨린 상태에서 그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며, 다음은 자네 스스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고 포기하였기 때문일세. 자네는 2017년 5월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하여 6월 26일 백악관의 방명록에 서명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기록하였지 않은가. 나는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었으려니 생각하고 싶었다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어린 학생들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미국이라고 쓴 현수막 앞에서 자네와 자네 졸개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다네. 그 사진을 보고서야 자네가 그 학생들처럼 치졸한 생각을 가지고 미국 방문 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고 의도적으로 쓴 것임을 알게 되었구만. 자네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썼는데 지구상에 대한미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다는 걸 자네도 잘 알지 않은가? 자네는 또 2018년 9월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는 남측 대통령이라고 적었지 않았던가? 남측이라는 나라 역시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자네도 잘 알지 않은가? 자네의 행위로 보아서 자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거나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는구만.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자네를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으로 생각하지도 않을 걸세. 그런데 자네는 왜 김정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가? 심지어는 김여정이라는 32살 계집애 앞에서도 마치 사지가 마비된 듯한 인상을 주대 그려 2018년 2월 동계올림픽 직전에 북한의 특사 일행이 와서 김여정이 김정은의 친서를 자네에게 전달할 때 김여정은 꼿꼿하게 서 있고 오히려 자네가 더 허리를 굽혔더구만. 또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시 김정은이 방명록에 서명할 때 그 곁에 서 있던 자네의 부동의 차렷 자세는 군에서 군인들이 상급자 앞에서 취하던 자세보다 더 주눅들어 보였다네. 자네는 평양을 방문하였을 때 많은 인민들이 동원되었는데 태극기를 보았던가? 국제적으로 정상회담이라면 양국의 국기가 같이 펄럭여야 되는 것 아닌가? 오직 인공기만 보이고 태극기가 보이지 않아도 어찌 아무 말도 못하였는가? 자네가 취임 직후 취한 조치는 5.18 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케 하는 것이었지. 자네가 생각하는 임은 김일성이지 않은가? 김일성이 임이라면 어서 북한으로 가시게. 북한에 가서 김정은이 대변인 노릇이나 열심히 해서 핵도 없애보시게. 다음에는 비서실장으로 임종석을 임명한 것이었는데 그는 1989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임수경을 불법적으로 북한에 파견하여 당시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장본인이 아닌가. 임종석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비서실장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리 어리석은 인간이라도 알 수 있을 것이네. 일본의 어느 주간지는 자네를 김정은의 개로 표현했고 어느 사파에서는 시진핑이 김정은의 목에 개주를 메어 끌고 가고 김정은은 자네의 목에 개주를 메어 끌고 가더구먼. 다른 외국인과 함께 그러한 글과 사파를 보는 한국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자네는 한 번은 국민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수행원 몇 명만 데리고 판문점 북측 지역으로 가서 김정은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사후에 그것을 국민에게 알린 일이 있었지. 그때 자네는 USB 한 개를 김정은에게 넘겨주지 않았던가? 도대체 그 USB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지금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은가? 그와 같은 행위는 간첩이나 하는 짓이고 리적 행위이므로 탄핵당해야 마땅할 걸세. 북한에서는 자네에 대하여 삶은 소대가리라고 해도 아무 말도 못하면서 김여정이 암고양이가 비라를 부린다고 앙탈을 부리자 말자. 탈북한 애국자들이 대북전단 보내는 것을 못 보내게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 하면서 성명을 발표하는 행위야말로 자유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북한 인민들에게 알 권리를 막는 것은 과연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북한 옥류관의 주방장이 자네에게 국수를 처먹는다고 하거나 용광로 기사가 자네를 용광로에 집어넣겠다고 하거나 트랙터 기사가 자네를 트랙터에 캐타필러에 깔아 뭉개버리겠다라고 하는 등 온갖 비난을 해도 자네는 아무 말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우리가 건설한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도 아무 말도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남침으로 수백만 명이 죽고 1000만 명 이상이 이상가족이 되고 전국토가 초토화되는 고통을 겪었었음을 자네는 모르는가? 따라서 대한민국은 그러한 공산주의자들과는 같이 살 수 없네. 그렇게 침략을 당한 지 70년이 되는 기념식장에서 당시에 북한군에 희생된 영영 147구가 귀환한 자리에서 그 원수들에 대한 비난은 자네의 입으로부터 한마디도 들을 수 없었네. 더욱 가관인 것은 팔순에다 완전 북한 예스맨 박지원이를 공산당 잡는 국정원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혹시 머리가 돌아버린 것 아닌가? 또한 안보라인 통일부 장관의 주체 사상파인 이인영을 임명하고 청와대 안보수석들도 모두 빨갱이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겠는가? 인간아,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온갖 비난과 멸시의 말을 하더라도 자네는 북한의 공허한 평화만을 외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어떻게 된 것인가? 대한민국 백성들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노예로 사는 것이 평화인가? 자네는 북한에 어떠한 꼬투리가 잡혀 있는가? 도대체 자네의 신분은 무엇인가? 자네는 혹시 학생 시절에 소위 김일성 장학금을 받아 공부를 했었는가? 아니면 자네 친모가 북한에 살아있는가? 아니면 자네의 부친이 1951년 일사 후퇴 시 남쪽으로 피난민으로 내려와서 한국에서 살았지만 자네의 부친으로부터 너의 조국은 북조선이라는 교육을 평생 받아서 북한을 자네의 조국으로 생각하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아니면 자네의 어떠한 피부치가 북한에서 북한 당국에 의하여 인질로 잡혀있기라도 하는가? 아니면 자네는 태생적으로 공산주의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왜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처럼 쪽팔리게 하는가? 자네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으며 해서도 안 될 사람일세. 어서 내려오게나. 그리고 사회주의자임을 자인하고 땀방으로 걸어가시게. 김영감. 양해하시옵소서.
소신은 선왕의 폐위에 가슴 아파하는 한 백성이었사오나 그래도 나라 걱정에 새로운 황제의 등극에 제발 성군이 되시라는 염원과 함께 성공을 기원하였사오며 폐하께서 표방한 사람이 먼저이다 라는 기치에 걸맞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이렇게도 맞아 떨어지리라고는 감히 생각조차 못했사온데 약 3년여 시간이 흐른 현재에 이르러 그동안 소신이 그토록 염원했던 폐하의 성공과 선군에 대한 기대를 거두기로 하였사오며 조정대신들과 폐하께 간곡히 주청드리오니 글재주가 없는 아녀자위 글이라고 내치지 마시고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폐하, 과연 국가의 정체성이 무엇이옵니까? 지방 유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상소문을 올려도 폐하나 조정대신들은 변화는 고사하고 그 악행이 하늘을 찌르는 바 근자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편가르기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사옵니다. 영호남을 가르고 좌우를 가르고 의사와 간호사를 가른 후 그 다음은 무엇을 가르시겠사옵니까? 백성을 화합시키고 계층 간 이질감을 통합하여 외세에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핵분열로 쪼개고 또 쪼개서 뭘 어떡하실 요량이시옵니까? 폐하 스스로 그러한 언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한 국가의 제왕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폐하 스스로 그러한 비국법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그러한 언행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로 둘 다 모두 제왕으로서 자질이 없는 행동이옵니다. 폐하 스스로 지고 있는 국정의 무게를 부담스럽다면 스스로 물러나심도 폐하의 사후 안위를 위해서는 합당하옵니다. 과거 여러 선왕들이 옥포를 치른 것을 거울 삼아서 양위를 하심이 옳을 듯 하오니 풍촉하시옵소서. 지난 수개월간 여러 계층에서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폐하는 이 발언을 철회하거나 유감을 표현한 적도 없사옵니다. 폐하의 실책이 얼마나 크면 전 대학훈장 진중권이 폐하와 조정대신들을 향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인즉 폐하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권력의 핵심이었던 전 형조판서 조국과 현 형조판서 추미애에 대한 비판이오나 이 또한 둘의 인사를 단행한 폐하의 실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사옵니까? 형조를 제멋대로 휘둘러서 죄 있는 조정대신들과 폐하를 추종하는 후족들은 모두 죄없다 하고 반대파에는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는 추미애 형조판서야말로 자신이 연나대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설치니 이 또한 폐하의 치적이옵니다. 아녀자인 소신이 봐도 이럴진데 유학자들이 폐하와 조정대신들을 보면 뭐라고 하겠사옵니까? 눈이 있어도 보는 것을 거부하고 귀가 있어도 듣는 것을 거부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손이 있어서 상소문 올리기를 거부하는 당대의 석학들이 탄식만 자아내고 있음을 폐하께서는 정녕 모르시옵니까? 이 나라와 북국은 엄연히 다른데 북국이 위난시의 의사를 차출하여 북국으로 강제 북송시키겠다는 법령은 도대체 이 나라 백성을 위한 법률이옵니까? 아니면 북국 인민을 위한 법률이옵니까? 북국의 보건소를 200개 지어서 직접 통치하겠다는 것은 북국과 통일하여 통일국가의 황제가 되기를 위함이옵니까? 북국의 돈왕이 순순히 황제 자리를 내어주기로 약조를 받았사옵니까? 아니면 돈왕이 황제가 되고 폐하는 황제 밑에 제후국의 왕으로 남기로 밀약하였사옵니까? 한때는 중국의 시황제의 눈치를 보느라 역병까지 수입하여 수많은 백성을 죽였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백성들을 도탄에 빠지게 하더니 이제 의사들까지 권력 유지에 이용하려고 하시옵니까? 영재들만 선발해서 만드는 의사를 의사공영대를 들고 나와서 공공의대를 만들고 시민단체들이 신입생을 추천하겠다니 백성의 생명 귀한 줄 모르는 폐하와 조정대신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폐하이며 조정대신이옵니까?
민심이 천시민권을 민의를 거스리고 제왕의 자리에 남기를 바라십니까? 자유가 없는 국가를 꿈꾸시옵니까? 그래서 전체주의 국가로 천년만년 자자손손 제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사옵니까?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핍박하고 사유재산 취득도 핍박하는 것이옵니까? 백성은 무조건 가난해야 군소리 못하고 따라오리라는 생각에서 하향 평준화를 시키고 모든 기업체는 빼앗아서 국영기업체로 만들고 싶은 것이옵니까? 역병을 핑계로 백성들의 이동 동선까지 감시하려는 시도는 이동의 자유마저 박탈하시려는 의도이옵니까? 자고로 군자는 제왕학을 공부해야 비로소 제왕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였사온데 폐하께 서서 제왕학을 배우기나 했사옵니까? 제왕학에는 백성을 하늘과 같이 받들고 천기를 거스르지 않으면 태평성대가 도래하며 백성이 고단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성군이라 했거늘 성군이 아니라 폭군이며 세종이 아니라 연산군이 바로 폐하이시옵니다. 통촉하옵건대 이제 내려놓으시옵소서. 백성의 마음을 잃으면 제왕의 수명도 끝이옵니다. 백성이 있어야 왕도 있는 법, 민심을 배반한 제왕이 그 끝이 온전한 것을 보지 못했사온데 신이 간청을 드리는 것은 옥체라도 제대로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노무현 선왕의 전철을 밟지 마시고 자자손손 제왕이 되겠다는 꿈도 버리시옵소서. 죽으면 썩어질 몸이라지만 노무현 선왕처럼 가신다면 죽어선들 조상들을 어찌 배울 것이며 남은 식솔들은 또 어찌 되겠사옵니다. 만백성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일 때 지금 내려놓으시옵소서. 서기 2020년 9월 초사를 한양도성에서 안학래 김씨. 1인시 하고 계신 우리 애국 동지가 계십니다. 나라가 내 거냐 문재인 퇴진, 나라가 내 거냐 문재인 퇴진. 도장 찍었어. 부끄러운 돼지 도전 선거 도전 선거 검은 우산 검은 복장 개시위 도전 선거 도전 선거 나 여기다 한 바퀴 돌아올게. 투표하면 왜 못 가냐? 프레시 중이십니다. 아이고, 뭐, 우리 동지들 드세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 여사님이 제공해주신 이 참외를 덕분에 갈증이 나는데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이번에 완전히 까부십시다. 대건표 꼭 합시다. 예, 우리 여사님들 고맙습니다. 예, 헌법 제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이완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호초를 받지 아니한다 함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 최고기관이라는 헌법재판소에서 사명을 지킨 것은 원천무효겠죠. 수 없는 현실에 우리 애국자들은 속이 탈 뿐입니다. 특히 이번 8.15 집회시 우중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와 꽉 메어주셨던 이 광장이 우리 애국 시민들을 현 정부는 진시 추적하면서 애국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에도 굴하지 않는 몇몇 애국자들이나마 나와서 곳곳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만나 뵈매 반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옆에 또 K-팝 축제가 저녁마다 열리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행사 준비를 하고 계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 방송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 소비자도 내고 외식도 내고 또 집값도 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던 자영업자들이 대다수고 우리 주변에도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엑스 모니터판에 열심히 저렇게 시기가 걸렸네요. 박근혜 나쳤자는 진행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부정선거 한 번씩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한 번씩 친구들이 다 보시네요. 부정선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정선거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다고 객관적인 증거들이 찾아 넘치는데 재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이로 부정선거 검색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시민들이 엄청 쳐다보네요. 네, 사진 찍어서 많이 퍼주세요. 사진 찍어. 사이로 부정선거 사진 찍어 가시는 분들이 왜 계세요? 전라도에서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시의원의 상의도 계시고요. 자네가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니 말을 놓도록 하겠네.
그렇다고 나를 자네가 늘 정적을 제거했던 것처럼 감방에 쳐넣지는 않겠지. 감방에 쳐넣는다고 한들 난 괜찮다네.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리고 자네가 대통령으로 있는 이 나라에서 더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네. 아직 자네 임기가 1년 반이나 남았더군. 환갑이 넘고 나이를 먹는 게 참 빠르더니 이상하리만큼 자네가 취임한 뒤로는 시간이 참 더디게 가는군. 탄핵이라는 광풍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어부지리로 자네가 5월 대선에 당선된 이후로 자네를 유심히 지켜봤다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내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더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던가. 그 말이 꼭 들어맞았네. 80 넘게 인생을 살며 여러 정권을 거치고 풍지풍파를 다 겪었지만 내 미처 지금까지 이런 경험은 하지 못했네. 자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더군. 자식 새끼들이 가끔 십시일반 돈을 모아 해외 여행을 보내주면 내가 한국인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더만 이제 한국인이라는 걸 숨기고 싶더군. 자네는 이 심정 모를 거네. 언젠가 자네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제대로 된 국빈 대접도 못 받고 3박 4일 동안 10끼 중 8끼를 혼밥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그랬고, 우리 최고 우방국인 미국 대통령이 A4 용지를 읽는 자네를 흉내내는 모습을 볼 때는 내 얼굴이 다 빨개지더군. 세계 정상의 부부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데 자네는 어줍지 않은 영어 실력이 걱정됐는지 혼자서 두리번거렸지 않았는가. 전직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내노라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친구처럼 말도 하고 가벼운 스킨십도 하면서 친근함을 표시하는 게 나는 당연한 것인 줄 알았는데 자네를 보면서 알았네. 대통령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기. 이 밖에도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자네 체면을 생각해 말을 줄이도록 하겠네. 이렇게 외교도 외교지만 내가 더 걱정되는 건 바로 경제네. 정권이 경제 정책을 잘못 쓰면 우리 기업과 그 기업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자네는 모르는가? 자원이 전무하고 원천 기술이 부족한 우리 한국 같은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주 52시간제로 막아버리면 도대체 기업은 무슨 수로 밥을 빌어먹고 사나?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들의 지급 능력이 떨어져 오히려 그 피해가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고 있다는 사실 알면서도 그러는가? 자넨 민노총이 그리 무서운가? 또 탈원전은 어떤가? 설마 자네가 10대 소녀처럼 영화 한 편을 보고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탈원전을 결정하진 않았다고 생각한다만 왜 우리가 세계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걸 굳이 못하게 만드나? 혹시 중국 시진핑에게 태양광 패널을 잔뜩 사주겠다고 무슨 약속이라도 한 건가? 참 답답할 노릇일세. 그리고 내가 많이 배우지 못해 경제를 잘 모른다만 나라 곳간에 있는 돈을 그렇게 마구마구 써제끼면 내 금쪽 같은 손자놈과 손녀딸은 빚이 가득한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쯤은 안다네. 자네는 1년 반이면 임기가 끝나지만 대한민국은 지속돼야 할 것 아닌가. 이 무책임한 사람아. 더 이상 이 노인네의 푸념을 듣기 싫겠지만 안보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네. 자네에게 북한은 무슨 존재인가? 또 자네에게 김정은은 무슨 존재인가? 그렇게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모른 척 할 만큼 북한 김정은이 자네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자네가 그렇게 존경한다는 김대중 노무현도 자네처럼 북한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결국 돌아온 건 무엇인가? 5천만 우리 국민이
머리에 핵을 이고 살게 되지 않았나. 아무리 정상회담을 하고 우리 가수들이 또 그쪽 공연단이 서로를 왕래하며 노래 몇 곡 부른다고 한들 그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어야 했나.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그게 우리나라 최고 기업 총수가 들어야 할 말이었다고 생각하나. 그것도 밥상머리에서 말이기. 나는 도대체 모르겠네. 자네가 북한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를. 삶은 소대가리라고, 겁먹은 개라고, 심지어 이름 모를 북한 주방장이라는 사람이 국수 처먹을 땐 요사 떨더니 라는 막말을 듣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자네를 보면서 그날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게 뭔가 단단히 책 잡힌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군. 왜 세계 정상국가들이 북한을 불량국가로 보고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 틈만 나면 북한에 뭐라도 하나 더 갖다 주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나 있는가? 명심하게 그리워. 북한은 절대 변하지 않네. 그리고 자네 임기 내에 북한과 관련해 무슨 업적을 남기려는 조급증을 버리시게.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 관리 좀 잘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구려. 자네 주변 사람들은 어찌 그리도 하나같이 뻔뻔한가. 자네 안 사람이랑 친하다는 손혜원이라는 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미향까지 국민의 속을 그렇게 뒤집어 놓고 뭐가 그리 당당하고 뻔뻔한가. 그리고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눈에 잘 띄지 않는 지방의원들까지 손버릇이 왜 그렇게 더럽나. 물론 자네는 모른 척 하고 싶겠지만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네.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님을 알아두게나. 자네 임기 후가 그렇게 걱정되나. 자네 입으로 살아있는 권력에게도 엄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그 적임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자네 친구 송철호를 수사하고 조국을 수사하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 만약 추미애라는 여자를 아세요. 자네가 그걸 시킨 거라면 자네는 엄청나게 비겁한 사람일세. 검찰이 안 한다면 국민이 자네를 끌어내릴 걸세. 명심하게. 오늘 이 노인네가 말이 길었구려. 하고 싶은 말은 오늘 밤을 다 샌다고 한들 다 못하겠지만 여기서 줄이겠네. 그리고 앞으로 종종 이 노인네가 자네에게 좀 훈계를 두도록 하겠네. 가만히 입 닫고 있자니 화병이 나서 못 살겠네. 기대하시게나. 필승! 우리의 각오! 우리는 헌법에 따라 70여 년의 전통인 주권 국민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사회를 수호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의 자유평화를 존중하며 후손들과 인류 번영을 위하여 모든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자유왕국과 함께 이 나라 안보를 철동같이 지켜나갈 것이다. 필승! 나라가 걱정돼서 나오셨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걱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75년 전 외세로부터 해방된 날이고 또 건국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70여 년 동안 혼신을 다해 나라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발달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3, 4년 전서부터 이것이 하강하고 있습니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자, 우리 함께 제가 우리 각오를 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1460개 대표단을 대표해서 ROTC 공동체가 각오를 외쳤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내를 서가냐 험한 바닷물 끓고 너 저편 언덕에 산촌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이 이방의 나라로 꽃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펄펄 넘어 앞에 나가자 병풍병과 행복 가득 찬 곳이 이방의 나라로 밤은 지나가고 하나는 새벽은 가슴을 크게 울려라 멀리 보이나니 구름 그리고 다시 이방의 나라로 꽃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펄펄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이 이방의 나라로 밤은 지나가고 화나온 새벽 온다 꿈을 크게 울려라 멀리 보이나니 보름 그리고 다시 이방의 나라로 꽃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펄펄 넘어 앞에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이 이방의 나라로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